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아로마이크 사례를 통해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인간 중심 경영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아로마이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로마이크 위기 상황과 이를 해결한 동기부여 이론들을 분석한 뒤 제가 관리 자료며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과 예상 장애 용인 극복 전략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로마이크 사례 개요 6위와 도전. 아로마이크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전 세계 22국의 27만 명의 직원들을 통과대 기업이었는지만 남북 시장을 전장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몇 %에 달하는 아직 률이었습니다. 1년이면 모든 직원이 받고 난다 되시죠. 직원의 대부분은 저임 이민자 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졌고 기내 분실문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와 윤리 의식은 방닥을 쥐고였습니다. 탄속이 열심히 하라는 동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본 구조적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러이 플라자의 현실적 접근.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러이 플라자입니다. 그 철학은 명쾌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돌보며 직원은 회사와 고객에게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월급을 올려주는 식의 단기 저반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계산하는 맞춤형 포지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랩을 설치해 IT 교육을 제공하고 이민자들을 위해 시민권 취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싱글맘 직원들에게는 보육 서비스를 영어가 소통 이들에게는 ESL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햄버거 달려와 같은 즉각적인 보상 제도를 통해 작은 상관도 놓치지 않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을 더 이상 단순히 무보험이 아닌 존중받는 인간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 성과와 변화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년 만에 연간 매출은 500만 달려서 1,400만 달렸고 108%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직률이 100%에서 12%로 긴박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아로마이크는
부중치가 선정한 가장 충격 받는 기업 탑4의 이름을 읽으면 대외적인 평판까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원을 아끼는 마음이 기업의 강력한 경제력이 되는 것은 지원해내는 살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의 이용인 이론. 그렇다면 이런 통화를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헤지펀드의 이용인 이론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르메케는 먼저 위생 요인, 즉 불만족을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했습니다. 영어 교육이나 보육 서비스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불만감을 해소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통계 요인 자극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이나 요금 효과 같은 선정의 기회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 자체에서 바람과 산출감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불만족의 제거와 만족의 극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실류의 6구 단계설을 봐도 아르마이키의 접근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당장 생겨가 막막했던 이민자들에게 보육 서비스와 요금 효과로 실리적 안정 욕구를 제위주었고 시민권 세미나와 영어 교육을 통해 주특기 일원이라는 사회적 소속감 부여했습니다. 나아가 단속히 일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발생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실형의 욕구까지 건드렸습니다. 하위 욕구보다 상위 욕구까지를 계단식으로 세심하게 케어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맥클럭의 XY 이론. 마지막 이론적 복사는 맥클레거의 XY 이론입니다. 과거의 아르마이크 직원들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는 보는 X 이론적 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과는 도난과 포시문입니다. 하지만 로이 팔라자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금만 갖춰지만 인간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와이론적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대항했습니다. 관리자가 직무를 보내자 직원들은 스스로 도난 방지에 앞장서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주체적인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 프로타임 정화의 가져오는 힘입니다. 나의 관리 스타일, 선장 파트너십.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관리자가 된다면 저는 선장
리더십을 청향하겠습니다. 직원이 선장이 곧 조직의 경쟁력이다라는 찜밀이 기본적인 지시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수평적 소통을 중시할 것입니다. 단속히 일을 지키는 상사가 아니라 직원이 자신이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서포트 리더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를 위해 3가지 구체적인 방안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환장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현장 문제 해결에 대한 자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락 개발 지원입니다. 직무 관리 교육비 지원은 물론 신입 간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커리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 제도의 고도화입니다. 요약 기모제와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직원이 전반을 케어하여 웰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몰입도 향상형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수한 구조를 만들 겁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장애 요인.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장애물도 다를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비용 부담입니다. 불환이 닥치면 복지 예산부터 깎이려는 압박이 올 것입니다. 또한 기존이 돈지 중심적 방식에 익숙한 중간 관리자들이 정황이나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장애용 극복 방안. 저는 이를 3가지 전략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우선 단계적 접근입니다. 초기에는 예상이 되지 않은 신장 문화부터 시작하고 이직률을 감소로 아낀 비용을 다시 복지에 투자하는 데이가 가반의 설득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는 타문화 소통 강화를 위해 타국어 가이드라인과 감속형 교육을 전례화하겠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증명하면 경영진과 관리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아르마이크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귀공명화합니다. 지원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할 때 조직을 실리합니다. 대선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과 리더의 친척성이 결합될 때 조직 문화는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직원의 기자를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이 기르짐을
가슴의 생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견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